안녕하세요. 혹시 그 법률행위 해석할 차례인가요? 해석 맞아요? 107조, 108조, 109조, 110조 할 차례 맞나요? 법률행위 해석 안 했죠? 잘 몰라요? 사기 강박까지 했어요? 예? 차고 다 차례예요? 어떻게 강의가 다른 데가 많이 다르네? 예? 통계까지 했어요? 예. 여러분요, 기본서요, 81조를 한번 봐주세요. 81조를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요, 이런 거 기본서는 나중에 문제풀이 끝나잖아요. 문제풀이가 다 끝나면 오후에 기본서를 가지고 처음부터까지 여러분 그 기본서 보면은 그 카페에 줄 그어진 거 다 해놨죠. 그 줄 그어진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책을 정리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로요. 왜냐면 강의하면서 기본서 줄 그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본서를 그때 한번 하고요. 여러분 그 강의 노트는요. 기본서는 81쪽이고요. 강의 노트를 보시는 분들은요. 페이지요. 21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21페이지부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착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요. 착오는 판례가 참 많죠. 판례가 많은데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사기하고요. 사기 강박하고 착오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야 돼요. 착오는 뭐냐면 의사하고 표시가 먼저 일치하지 않아야 되고요. 사기나 강박은요. 먼저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를 해야 돼요. 일치를 하는데 뭐가 있냐? 여기서 하자가 있는 것을 사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이냐? 이렇게 봐보세요.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이 갑의 건물이 원칙적으로 이것을 청약은 의사 표시잖아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사가 1억이에요. 나는 1억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표시를 1억에 사라 이렇게. 이 건물이 원래 시가가 1억짜리거든요. 그런데 을이 갑을 사기를 치죠. 사기를 치면서 뭐냐냐? 여기에 곧 화장터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화장터가 생기는데 내가요 1억을 받고 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값싸기라도 팔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큰일 났다 5천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지금 당장. 그럼 너 5천에 살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의사하고 표시가 뭐한 것처럼 보여요? 일치한 것처럼 보이죠. 일치한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을의 사기가 없었더라면 나는 얼마로 일치한다? 얼마로? 1억으로 일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치를 하는데 이것을 5천으로 일치했죠. 그것을 하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나 강박은 일단 어떻게 해야 되냐? 의사하고 표시가 일단은 일치를 해야 돼.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요, 착오라는 것은 처음부터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모르고 이것을 우리는 착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야 돼. 그걸 착오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표의자가 뭐하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뭐냐면 먼저 신원보증 서류에 사인한다고 내가 사인을 했는데요.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한 거예요. 연대보증서면에요. 누구 때문이냐? 제3자의 기망이요. 우리가 이러면요. 이런 말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제3자가 사기를 쳤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것을 사기다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착오하고 사기의 차이점은 뭐냐면 사기는 처음부터 일단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를 해야 돼요. 첫 출발이. 그런데 착오는 뭐냐?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첫 출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신원보증서류에 사인한다고 사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더라? 연대보증서면에 사인했더라. 이 말이 연대보증서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모르고.
그 모른다는 것이 뭐냐? 제3자의 기망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제3자가 사기를 쳐서 내가 그걸 몰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3자의 기망이란 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안 되냐? 그것을 사기라고 얘기하면 큰일 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먼저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얘기하면 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기. 웃기죠? 여러분 우리가 형법에서 사기 그러면 어때요? 쟤 사기당했대. 그 말 무슨 말이죠? 걔 망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 아닌가요? 사기당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 사기라는 것은 망했다는 게 아니에요. 민법에서 사기는 손해를 불문해요. 손해를 불문해. 무슨 말이냐? 손해가 있고 없고 그걸 따지지 않아요. 웃기죠? 그런데 도리어요. 차고 있죠. 차고는요. 뭐가 있으냐? 경제적 불이익.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돼. 경제적 불이익이 뭐요? 손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원래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내가 착각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내가 착각했다? 그러면 도리어 그것은 뭐죠? 사기가 아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사기가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뭐가냐면 손해를 불문하는 것이고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 이런 말이고요. 사기라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행위예요. 위법이요. 위법행위니까 이것은 무슨 규정이냐? 강행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뭐냐? 위법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착오가 있어도 취소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다. 취소권을 말 수 있다. 배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착오가 있어도 위법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취소, 임의 규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 계약을 했는데 착오가 있으면 착오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취소하지 말자. 그러면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취소권 배제 특약이죠.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특약을 하죠. 이 특약은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다 이 말이고요. 여기서 위법하니까요. 뭐 없어도 취소가 없어도 뭘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위법하지 않죠? 위법하지 않으니까 취소를 해도 별도로 뭘 할 수 없어?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사기는요. 주관적 요건이라고 해가지고요.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사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착오가 되려면 이 착오는요. 어디겠냐? 주관적인 요건하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인 요건 두 가지를 다 갖추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주관적인 요건을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동기의 착오라고 얘기하고요. 객관적인 요건을 뭐란다?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동기의 착오 있죠? 동기의 착오가 있어도 사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지금부터 설명을 하면요. 착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착오는요. 주관적 요건이죠. 이 주관적 요건하고요. 객관적 요건이 있어야 되고요. 주관적인 요건은 누구의 입장에서? 표의자의 입장에서 의사를 중시하고요. 객관적인 요건은요.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표시를 중시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봐봐요. 이 말이 뭐냐면 이 건물이 1억짜리 건물이에요. 1억짜리 건물인데요. 갑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청약을 하는데 자기는 의사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생각, 의사가 먼저 생각이죠. 나는 1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 그러면 표시를 할 때 얼마나 사라고 해야 돼요? 1억에 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에 사라고 얘기하냐? 동그라미 하나를 빠져가지고 1,000만 원에 사라고 말을 잘못한 거예요. 문자를 보낼 때요. 그러면 의사가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이 표의자가 누구죠? 갑이죠? 갑이 그것을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만 차고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일반인이잖아요. 여러분도 만약에 갑의 입장에 섰더라면 갑이고 여러분이 이제 여기요 상대방이 뭐냐? 일반인이라고 하거든. 일반인. 여러분들도 갑의 입장에 섰더라면 이 건물이 1억짜리인데 1억짜리를 1,000만 원에 파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요 자기는 1억에 팔까 9천에 팔까 고민한 거예요. 1억에 살아갈까 9천에 살아갈까 고민하다가 자기는 1억에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는데 말을 할 때는 잘못해서 9천에 사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의 입장에서는 착오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우리가 금매물로 팔면 어떻게 돼요? 1억짜리를 9천에 팔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장에 봤을 때는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일반인 여러분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착오가 아니죠. 그럼 이건 착오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요 사기 있죠. 지금 사기 보면 이런 우리가 다단계 있죠. 다단계. 여러분 다단계가 얼마나 많은 다단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뭐 요즘 최근에 애터미 가는 것도 생겨 이렇게 했지만 다단계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보통 다단계 너 뭐하니? 그러면 나 다단계에서 뭐해? 그러면 쟤는 사기당했다 이렇게 손가락질하죠. 우리나라. 왜냐면 다단계가 원래는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못 이렇게 인식이 되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여기서 막 다단계 사업 설명을 한단 말이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가버리죠. 가는데 꼭 한두 명 꼭 남아있어가지고 아주 신중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속지 않는데 그 한 사람이나 두 사람만 속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전체가 다 속을 수 있어. 누구죠? 항우석 박사. 항우석이가 줄기세포 만들었다 해가지고 전 세계를 속였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속은 거잖아요. 이렇게 전부가 속아도 사기가 될 수 있지만 사기는 전부가 속지 않고 일부 한두 사람만 속아도 사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기는 뭐냐? 반드시 객관적 요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객관적 요건이 있어도 되죠. 있어도 되는데 없다 할지라도 뭐가 있으면 주관적 요건만 있어도 사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럼 만약에 객관적인 요건까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사기에도 해당하고 뭐에도 해당해? 착오에도 해당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사기에도 해당하고 착오에도 해당하고 둘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착오에도 해당하고 사기에도 해당한다. 그러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경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기는 뭐냐? 사기는 무슨 요건만 있으면 돼요? 주관적 요건만 있어야 된다가 아니고 주관적 요건만 있어도 사기가 성립한다 이 말이죠. 만약에 객관적 요건까지 있다? 그럼 뭐가 된다? 그럼 더 좋은 것이죠. 알겠죠? 이것을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착오에는 뭐가냐? 먼저요.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내용의 착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동기의 착오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법률의 착오 이렇게 있죠.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 두 가지죠. 표시상의 착오가 뭐죠? 이런 우리가 보면 예를 들었어요. 오늘 만약에 오늘까지 시험 날짜가 220일 남았다. 예를 들어서 220일 남았다고 좀 칠판에 좀 써줘. 그랬더니 가가지고 어떻게 써놨냐? 120이라고 써놨다 이 말이죠. 쓰는 걸 잘못 썼죠? 표시상의 착오라고 얘기하죠. 가서 학생들한테 다음 주는 민법 강의 없다고 좀 말 좀 해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달을 해가지고 이번 주는 민법 강의 안 한다는데 이렇게 전달을 잘못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것을 말로 손으로 잘못하는 그것을 표시라고 그래요. 말이 입이나 손으로. 그러면 내용의 착오는 뭐냐면 내용은 생각이죠. 생각을 잘못하거나 눈으로 잘못 보는 거. 학생들 보면 뭐라고 여기다 써놓잖아 칠판에다가.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칠판에다가 쓰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칠판에 써놓으면요 전혀 딴 얘기를 해. 똑같이 눈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뭐 이번 주는 민법 안 한다는 거예요? 다음 주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말을 전혀 딱딱해. 그러니까 분명히 써놨는데 쓴 것을 칠판에 쓰여있는 것을 잘못 읽는 것이죠. 그것을 내용의 착오라고 눈으로 잘못 보는 거. 그 다음에 생각. 여러분요 우리는 달러원은요 미국에 달러가 있는가 하면 홍콩에 달러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달러는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돈을 줄 때 달러를 받고 달러로 교환하고 싶은 데 있을 때는 사실 우리는 보통 미국 달러를 얘기하지만 홍콩도 달러를 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죠? 홍콩 달러인지 미국 달러인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한 사람은 홍콩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란 말이죠. 둘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 물건 100달러에 계약합시다. 둘이 의사가 일치가 됐어. 그런데 미국 사람은 미국 달러로 100달러라고 생각할 것이고 홍콩 사람은 홍콩 달러로 100달러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내용의 착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이 두 가지인데요. 법률의 착오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공장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산 거예요. 그런데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다 이 말이죠. 나는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인 줄 알고 샀어. 그런데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더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공장을 건축할 수 없다? 그것은 뭐 때문에? 다른 법 때문에. 그걸 법률의 착오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는 봐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을 했다. 동기죠, 동기. 그래서 법률의 착오는 딱 두 가지야. 대부분이 무슨 착오다? 동기의 착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법률의 착오는 중요 부분의 착오이면 뭐 할 수 있다?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요. 법률의 착오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동기 뭐죠? 동기의 착오이다. 중요 부분의 착오일 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법률의 착오. 그래서 법률의 착오는 여러분요. 항상 대부분 동기의 착오이다. 법률의 착오도 중요분의 착오이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요. 동기의 착오이죠. 봐봐. 여러분 착오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죠? 착오? 착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요건과 그 다음에 무슨 요건이 있어야 돼요? 객관적인 요건 두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동기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기 이 토지가요. 이 토지가 개발지인데요. 개발. 자기는 개발되는 땅인 줄 알고 이 땅을 샀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원래 이 땅은 여기에서 뭐냐면 여기가 공동묘지로 쓰기 위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땅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개발지인지로 알고 이 땅을 샀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땅을 사게 된 이유를 뭐란다? 그것을 동기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이요 학원에 오시게 된 이유, 항상 내가 하는 얘기, 그 이유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뭐란다? 공부를 하게 된 동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기가 잘못됐다 이 말이죠. 자기는 여기가 개발지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공동묘지더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것이죠.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있죠. 주관적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입장에서요? 표의자의 입장에서 뭐를 중시한다? 의사. 객관적인 요건은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뭐를 중시한다? 표시를 중시한다 이 말이죠. 이 상대방을 뭐란다? 상대방을 뭐라고 얘기하냐? 일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주관적인 표의자 입장에서 그래서 봐봐. 이렇게 갑하고 이렇게 을하고 있으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착오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갑을 뭐란다? 표의자. 갑을 뭐란다? 치속권자라고 하고 이 을을 뭐란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주관적인 요건,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요? 동기 있죠, 동기. 동기는 마음속에 있으니까 동기는 주관적이죠. 그런데 동기의 착오는요, 객관적인 것이 없잖아요, 원래는요. 동기는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기의 착오는 원래 착오가 아니에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죠. 동기의 착오는 착오는 아니지만 사기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여기서 동기죠. 여기 동기가 있죠. 이 동기가 봐봐.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죠. 동기가 표시가 돼요. 표시. 동기가 표시가 되면은 그러면 표시는 객관적인 요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가 돼가지고 취소할 수도 있죠. 무슨 말이냐? 이 얘기하는 거죠. 여기요.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를요, 을이라는 사람이 사면서 얘기한다고요. 나는 이 땅을, 이 을이요, 모든 걸 숨기고 여기가 원래는 공동묘지가 들어설 자리인데요. 자기가 번지수를 잘못 착각해서 여기가 개발되는 땅이라고 잘못 착각을 해가지고 갑이라는 사람한테 그 말을 하면은 갑이 땅값을 올릴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몰래 해가지고 아무도 또 모른 척하면서 땅을 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땅을 산 이유는 개발지인데 공동묘지잖아요. 그럼 동기의 착오죠. 동기의 착오인데 갑이랑 이 땅 주인은요, 이놈이 뭐 때문에 이 땅을 샀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땅을 팔았는데 갑자기 얘가요, 나는 개발지인 줄 알았더니 공동묘지다. 취소해달라.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을이 이 땅을 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 땅이 개발지역에서 내가 사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땅을 사게 된 이유는 개발지. 그래서 사러 왔다고 말을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러면 그 동기가 뭐가 됐어? 표시가 됐잖아요. 그러면 동기가 주관적이고 표시는 객관적이니까 주관적, 객관적인 요건이 갖춰져서 착오가 되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말했죠. 법률의 착오. 법률의 착오는 대부분이 동기의 착오이죠. 이 동기의 착오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되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이 표시가 되면 착오가 돼서 취소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률의 착오는 대부분 동기의 착오이고 그 동기의 착오가 표시가 돼서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겠죠?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이게 지금 동기의 착오죠. 이 동기의 착오가, 이 동기가요, 내가 착각한 것이 아니고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가 있어, 상대방. 상대방이 뭐죠? 상대방은 객관적이죠?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 이 말이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와가지고 이 땅이 여기가 개발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땅을 팔 테니까 너가 좀 값싸게 사라, 이렇게. 그래, 을은 이 땅이 개발지인지 공동묘지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땅이 개발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땅을 샀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개발된 것이 아니고 공동묘지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땅이 개발될 땅인지 아닌지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판단한 것이 아니고 땅을 팔 사람이 갑이 을한테 속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이 공동묘지가 아니고 개발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알게 됐다? 갑 때문에 알게 됐잖아요. 그것을 뭐란다? 갑으로부터 뭐가 됐다? 유발됐다. 이렇게 유발이 된 경우는 이 표시가 뭐가 되지 않아도 동기가 표시가 되지 않아도 착오가 돼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는 동기가 표시가 되지 않아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 동기를요,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상표라는 뭐는 필요가 없다? 합의는 필요가 없다. 합의. 뭐가 필요 없다? 합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는 말의 뜻이 뭔가? 이것이요, 다른 국가고시 나왔으니까요. 원래 이 토지가요, 갑이 농사를 짓고 있는 토지가 귀속재산이 아니에요. 귀속재산이라는 게 어디 거죠?
국가거라는 거죠. 그건 귀속재산이 아닌데요. 이 의리한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 땅은 귀속재산이 이렇게 의리 갑을 속인 거예요. 속인 게 아니고 이게 공무원인데요. 이 공무원이요.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귀속재산이 아니고 갑의 땅인데 귀속재산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난감하잖아요. 시유지이고 국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소유권 취득 못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공무원이 뭐라 하냐. 당신이 먼저 스스로 알아서 국가에다가 증여를 하라는 거예요. 증여를 하면은 국가에서 당신한테 값싸게 두 번째 불화를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요. 국유지인데 이것을 국가에다 증여하게 되면 나한테 값싸게 불화를 해준다 하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국가에 증여를 했어. 증여를 하게 된 이유를 뭐라 한다? 동기죠. 그것은 국유지라고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동기의 착오라고 하죠. 그런데 내가 내 땅임에도 불구하고 국유지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상대방 때문에. 상대방 누구다? 공무원 때문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됐다 이렇게. 이런 경우는 동기가 뭐가 되지 않아도 표시가 되지 않아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착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오를 공부하려면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으로 이 말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다. 동기가 표시되거나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되거나 유발됐을 때 착오이고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는 동기가 표시가 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그 다음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합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 법률의 착오는 뭐다? 동기의 착오이다 대부분. 그런데 중요분의 착오가 되면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가 있고 착오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된다. 착오는 위법하지 않고 임의규정이다. 그러니까 착오가 있어도 취소하지 말자고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뭐 할 수 있다? 특약을 할 수 있고 착오는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니죠. 그래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했다 할지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알았죠? 이 두 가지 중에 이번 뭐죠? 취소권은 임의규정이다. 그 다음에 취소는요 위법하지 않다. 취소를 해도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뭐를 하나 보냐면 이런 것을 하나 보죠. 우리가 착오가 되려면 먼저 뭐가 되냐? 중요 부분의 착오요.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착오가 있느냐 없느냐? 착오가 없으면 취소 자체를 못해요. 취소를 못해. 착오가 있죠. 착오가 있으면 여기 있어요. 뭐가 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요. 중대한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하죠.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소급해서 뭐가 돼? 무효가 되죠. 만약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럼 뭘 못한다? 취소를 못하죠. 취소를 못한다는 것은 유효하다 이 말이죠. 여기서 중요분의 착오가 아니죠. 취소를 못하죠. 그러면 유효가 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요 취소를 하려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 취소하려면 먼저 취소를 하려면 첫 번째 중요분의 착오가 있고 두 번째 뭐가 없어야 돼?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이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 돼야 돼. 먼저 착오가 있고 착오를 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하고 계약을 하는데 이거 상대방이죠. 그러면 이 사람을 뭐란다? 표의자가 되죠. 표의자. 이 사람이 착오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착오를 했으면 갑은 취소를 하겠죠. 갑이 취소하게 되면 을의 입장에서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죠. 여기서 중요분의 착오는 누가 입증한다? 누가 입증해? 표의자가 입증을 하죠. 갑이라는 사람이 내가 당신하고 계약을 할 때 착각을 했다 이렇게요. 그럼 어떤다? 그러면 갑은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취소하게 되면 을이 손해가 되죠. 을은 취소를 못하게 막아야 되죠. 그러면 취소를 못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착오를 했는데 착오를 함에 있어서 뭐가 있어야 돼?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요? 상대방이 입증을 해요. 그러면 이 상대방은 뭐죠? 상대방은 취소를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 못하게. 취소를 못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뭐란다? 이것을 유효를 많은 자가 주장하는 자.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은. 그럼 중대한 과실한 것은 뭐냐? 이런 것이죠. 그럼 연탄 난로 있죠. 연탄 난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바로 옆에다 신나. 그럼 신나통 알죠? 신나. 뭐죠? 조금만 열을 가하면 화재가 다 발생하는 게 있잖아요. 연탄 난로 바로 옆에다가 신나통을 놔두는 거예요. 팔려 뭐라냐? 어느 누구도 열기가 있는 것 옆에다가 기름성분, 인화성 물질을 놔두지 않는데 이것 정도 신나통을 옆에다 난로 옆에다 놨다는 것은
이건 해도 너무한다 이 말이죠. 그 해도 너무한다. 그 정도도 주의력이 없냐? 그것을 중대한 과시라고 그래. 그러니까 중대한 과시라는 것은 뭐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했다. 현저하게 결여했다. 그 말은 아예 어린아이처럼 아예 주의력이 아예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누가 여기다가 기름난로 연탄 난로 옆에다가 기름 성분이 신라통을 놔두겠어요? 이 사람을 본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 현저히 결여했다. 중대한 과실했다. 그럼 또 어떻게 판례가 얘기했냐? 여러분 그 쓰레기통 있죠? 휴지통 있잖아요. 휴지통에다가 담배꽁초가 불이 꺼지지 않는 상태에서 담배꽁초를 버렸어. 그래가지고 화재가 발생했어. 그것도 판례가 말하겠냐?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것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중대한 과실 이렇게. 그래서 담배 피우신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가 여러분요 그냥 방화죄하고 중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고 전혀 달라요. 알겠죠? 만약에 방화를 해가지고 잘못해서 사람이 죽을 수 있죠. 그러면 현주 건조물 방화죄라고 하는데요. 그 현주 건조물 방화나 또는 방화치사죄라든가 이라고 중과실로 인해 상하고 전혀 또 형량이 더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담배 피우신 분들은 꽁초 같은 건 아주 조심해야 되죠. 이게 이제 전체적인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착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을 이해하는 것이죠. 먼저 중요물에 착오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착오가 있다 해서 무조건 취소가 아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취소 못 하죠. 그런데요, 갑이 중대한 과실이 있어. 그러면 갑은 취소를 못 해. 취소를 못 하니까 을이 그것을 악용하는 거예요. 어차피 저는 취소를 못 하니까 내가 좀 이번 기회에 유리하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갑이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상대방이 그것을 뭘 한다? 상대방이 그것을 악용해. 이용을 해. 이용. 그러면 뭐 이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가 있는 것이. 알겠죠? 원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 한다?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상대방이 알면서 악용을 한다, 이용한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냐? 지금부터는 다 끝난 거예요. 중요물의 착오는요. 어느 것이 착오이냐, 아니냐. 어느 것이 중대한 과실이냐, 아니냐. 이것만 알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먼저 보면 중요물의 착오이냐, 아니냐. 착오이냐, 아니냐. 이것만 안겨놨는데 특히 아닌 것을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뭐냐? 시가라든가 가격. 그러니까 면적이라든가 지적이라든가 지분이라든가 평수라든가 다 똑같은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그럼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것은 손해가 없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갑이 자기가 돈을 빌리는데 나한테 보증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증을 쓰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보증을 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집에 가압류나 압류나 어느 것이라도 있으면 나는 보증을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내가 보증을 샀어? 보증을 딱 샀는데 보니까 그 집에 가압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뭐라 했죠? 가압류라도 있으면 나는 보증을 쓸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가압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압류가 있으니까 내가 착오를 이루어 취소를 하려고 했더니 그 가압류 등기가 뭐더라? 무효이더라, 무효. 그럼 가압류 등기가 무효란 말은 가압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가압류가 없다. 가압류 등기가 무효이다. 그러면 그것은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아까 내가 뭐라 했죠? 착오하고 사기가 전혀 다르다고 그랬죠? 우리 민법상의 상일은 손해가 있냐 없냐를 따지 안 따져? 안 따지죠. 민법상은 따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런데요, 우리가 착오라고 하는 것은 손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착오가 아니다? 취소하지 못한다 이 말이고. 그러면 이것만, 이 세 가지만 그러면 착오가 아니냐? 우리 시험에는 거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시험이 나왔어요. 다른 국가고시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계약금으로 지급한 수표 있죠, 수표. 계약금으로 수표를 지급했는데, 수표로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수표가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 여러분, 수표가 부도가 났단 말은 계약금을 줬다는 거예요,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지 않은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착오가 아닌 거예요. 아직 계약금 주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계약금으로 지급한 수표가 부도가 난 경우 착오가 아닌 거예요. 알았죠? 자, 두 번째는요. 강간추행인 줄 알았는데, 강간추행이요? 강간추행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강간치상. 자기는 원래는 강간추행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강간치상인 줄 알고 합의금을 많이 준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죄가 강간추행인지 강간치상인지 하는 죄명은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판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판사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판단해가지고 강제추행인데 강간치상인 줄 알고 돈을 많이 줬다 이 말이죠. 착오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강간추행하고 치상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추행 같은 경우는 반의사 불벌에게서 만약에 처벌을 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처벌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검사가 미워도요. 그런데 치상이 되면요, 상처를 입히잖아요. 상처. 그렇게 되면 그것은 성폭력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이 돼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합의가 되면 무마가 되지만 아무 문제가 없게 되지만 만약에 검사가 이놈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얘는 좀 사회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다시 구속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요 여러 가지로 불리한 것을 뭐하기 위해서 면하기 위해서요 돈을 더 많이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는 상처를 입은 것은 자기 때문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착오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뭐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더 있긴 있는데 그런 것은 다른 국가고시에는 나온 적이 있지만 우리 시험에는 나오기가 약간 힘들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착오인 것은 뭐냐? 먼저요 채무자의 동일성이에요. 채무자의 동일성 여부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내가 보증을 섰는데 주채무자가 갑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증을 섰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채무자가 을인 것이에요. 을. 알겠죠? 그 다음에 물건의 동일성이죠. 물건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중개업자예요. 중개업자의 말을 믿고 샀는데요. 이런 건물인데 불구하고 이 건물로 착각을 한 거예요. 이 건물로. 누구 때문에요? 중개업자가 잘못 소개한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요. 우리 이제 차고에서 중개업자란 말이 나오잖아요. 중개업자의 말을 믿었다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없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런 건물, 이 건물인데요. 이 건물로 착각을 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중개업자 때문에요. 월세가 너무 싼 거예요. 큰데요. 원래 이 월세 싼 게 이게 나는 건데 중개업자가 이걸로 잘못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랬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착오를 유로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요. 토지의 현황이에요. 토지의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을 우리는 성질의 착오라고 그래요. 성질. 전체 농지가요. 1200평인 거예요. 전체 농지가. 그런데 이 1200평의 농지인 줄 알고 샀더니 이 중에서 600평이요. 하천인 거예요. 하천. 그러니까 600이 하천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이 땅의 성질이 뭐라는 거예요? 하천이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요. 어떤 땅은 어떤 것이냐면 1200평의 땅을 샀는데요. 600은 자갈밭이고 600은 하천인 땅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뭐냐면 양도소득세 얘기예요. 양도소득세가 없다고 믿고 계약을 했는데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럴 때 착오를 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건축설계사요. 건축설계사 자격요며 건축설계사 자격이 있다고 믿고 알겠죠? 재건축 조합장이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재건축 설계사 자격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설계사 자격증이 없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 사람한테 설계를 맡겼다 맡기지 않았다. 맡기지 않았다. 이것이 중요분의 착오이고 이건 착오가 아니죠. 착오가 아니니까 여기는 취소를 못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러면 중요분의 착오이면 취소하느냐? 그건 아니죠. 여기에서 또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 또 있느냐 없느냐를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내가 말했죠. 중개업자의 말을 믿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없다.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뭐냐면 중개업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전체 토지 중에서 20에서 30평 정도가 도로 부지에 편입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20에서 30평.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요. 전체 토지의 30%에 해당하는 197평이 도로 부지에 편입이 된 거예요. 전체 땅에. 그러니까 원래는 20평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10배의 땅이 도로 부지에 편입이 된 거잖아요. 나는 20, 30평이면 된다고 그 정도로 괜찮겠는데 200평의 땅이 도로 부지에 편입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착오이죠. 누구 말을 믿었죠? 중개업자.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없죠.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여기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개업자의 말을 믿었다. 이게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우리가 시가 있죠. 시가. 시가는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시가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 경우 즉 고려청자예요. 고려청자가 아닌 것을 고려청자라고 믿고 샀다 이 말이죠. 그럼 고려청자는 10만 원이 아닌 건 10만 원? 고려청자는 1000만 원이죠. 가격 차이가 너무나 나죠.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암기해야 되겠죠. 고려청자하고
그 다음에 중개업자의 말을 믿는 건 중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건 이것은 뭐냐면 중개업자죠.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요 토지대장 있죠. 토지대장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우리가 공장이죠. 공장 건축이죠. 공장 건축 가능성 여부를 관할 관청에 뭐 하지 않는 것? 확인해 보지 않는 것. 관할 관청에 우리가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인지 없는 땅인지 전화 한 통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확인하지 않는 것 뭐가 된다? 뭐죠? 중대한 과실이 있어서 취소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이걸로 나왔는데요. 다른 국가고시에는 뭐라 하느냐 이렇게요. 공장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자가 쉽게 알 수 있다 이 말은 공장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자기는 공장을 짓는다고 땅을 샀다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의 뜻의 뉘앙스가 뭐예요? 이 사람한테는 뭐가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여기 보면요. 여기 B도로 있죠. B도로 있잖아요. 여기다가 공장 짓는다고 땅 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누가 보더라도 안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암기해야 돼? 이건 뭐 어떻게 암기해요? 뇌로 암기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뇌세포를요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 없는 것 정확하게 딱 암기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가 착오인 것 아닌 것 정확하게 암기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요 몇 번 얘기하죠. 암기 있죠? 암기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암기는 연습이에요. 반복 연습. 반복을 연습하다 보면 금방 암기가 돼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루하루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어느 것이 중요하고 착오인지 아닌지. 그럼 이것은 이런 봐봐. 이것은 누구나 한동안 보다 보면 금방 알게 돼요. 문제 풀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암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문제풀이를 통해서 반대로 암기하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문제풀이를요. 그런데 암기가 되는데 여기는 뭐냐? 이것은 전체적인 구조니까 구조니까 이것은 이해하고 암기를 해야죠. 여기는 단순히 암기하면 돼. 이거 나누어가지고. 여기는 전체적인 구조니까 이해와 암기를 해야 돼. 우리가 중요물의 착오가 있다.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그 중요물의 착오는 취소를 할 표의자가 증명하는 것이고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못하게 막을 상대방이 입증을 하는 것이다. 상대방은 뭐다? 무효라고 주장한다. 유효라고 주장한다. 유효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원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한다.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 상대방이 이걸 이용한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니다.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는 착오이다. 그런데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라는 합의까지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법률의 착오는 대부분이 무슨 착오다? 동기의 착오이다. 동기. 그런데 그것이 중요문의 착오이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착오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은 것을 처음부터 모르고 있는 것을 착오라고 하는 것이고 착오는 그 자체가 위법하다, 위법하지 않다, 위법하지 않으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손해배상 청구를 못해. 그 다음에요 착오는 강행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이다. 임의규정. 착오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착오가 있다고 할지라도 취소하지 말자. 즉 그것을 취소권 배제 특약이라고 하는데 취소권 배제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착오는 주관적인 요건과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기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사기는 무슨 요건만 있어도 주관적 요건, 동기의 착오만 있어도 뭐가 될 수 있다? 사기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착오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매매 계약을 해제한 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계약을 해제는 뭐냐? 해제. 여러분 계약의 해제라는 것은 선인 경우에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선인 경우는 전부를 반환해야 돼요. 전부. 그런데 취소를 하죠. 취소하게 되면 선인 경우는 뭐만 반환하냐? 선인 경우는 현존하는 것, 현재 남아있는 것만 반환하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해제할 수도 있고 내가 취소할 수도 있다. 내가. 근데 내가 지금 선이라고 해봐. 선이. 그러면 나는 해제하는 게 좋겠어요? 취소하는 게 좋겠어요? 해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해제하면 내가요.
참, 오케이, 원상회복. 그렇죠? 해지하게 되면 원상회복인데요. 받은 거 다 돌려줘야 돼. 받은 거 다. 전부. 그런데 취소하게 되면 뭐만 반하네요? 돈 쓰고 낭비하고 술 마시고 하는 것은 돌려주지 않아도 돼. 현재 남아있는 것만 돌려주면 돼. 그러면 나는 해제하는 게 유리해요? 취소하는 게 유리해요? 취소하는 게 유리하죠? 먼저 내가 계약을 해제했어. 해제를 했는데 나중에 뒤늦게 착오를 했다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은 여러분요, 별을 한 100개 정도 해가지고 암기해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지구상에서 제일 많이 나온 곳이고 지금 북한에서도 2번 나왔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중요해. 해제 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여기 봐봐. 여기서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혹시나 몰라서 얘기하는데 화해 계약이라고 하는 거 있어. 화해 계약이요. 여러분, 이 화해 계약이라는 것은 착오를 이유로 화해를 하는 것은 취소를 못 하는데요. 사기로 화해를 한 경우는 취소할 수 있어. 이런 보면 누군가가 내 뺨을 때리잖아요. 그럼 내가 손해배상 청구하든지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죠. 경찰에 폭행죄로 신고를 했더니요, 저쪽에서 화해를 하자고 왔죠. 돈 받고 화해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돈을 한 10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만 원밖에 못 받았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는데 10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만 원밖에 못 받은 이유가 뭐냐? 상대방이 나를 사기쳐가지고 그랬단 말이죠. 기망하니까 내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런 봐봐. 우리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죠?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재산을 출연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장학재단을 만들 거 아니에요. 재산을 출연하는 행위에 착오가 있죠. 착오가 있으면 이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연 행위에 착오가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겠죠? 그래서 하나, 이 두 가지는 여러분요, 여유가 되면 하고 여유가 안 되면 암기하지 않아도 돼요. 굳이요. 그런데 아마 모의고사 같은 거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기 이것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요. 여기 착오라는 것은 임의정이다. 그래서 취소권을 배제하기로 할 수 있다. 착오는 그 자체로 뭐가 아니다? 위법하지 않다. 그러니까 취소 없이도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뭐 할 수 있어?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문제 어디를 보시냐면, 자, 페이지요. 페이지 168페이지를 한번 봐요. 168페이지 12번 한번 보셔요. 그럼 168페이지 12번을 보면 거기 뭐라 나왔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자, 1번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줄거요. 여러분, 중대한 과실 줄거어요? 12번에 1번 중대한 과실 168페이지 168 찾았어요? 그래서 중대한 과실 됐죠? 중대한 과실은 법률행위에 효력을 부인하는 자 줄고요.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고 뭐를 주장하는 자? 유효를 주장하는 자. 유효를 주장하는 자 이퀄 상대방이라고 해야 되겠죠? 상대방이 입증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번은요, 동계착오가 상대방에 의해서 줄고요. 상대방에 의해 유발 줄고요.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 거기다 써 표시 X, 기본서 168. 기본서 168이요. 지금 어디 보고 있죠? 문제집 보고 있어요? 기본서 168. 보고 계세요? 자요, 그 다음에 2번은요, 상대방에 의해 유발이라고 되어 있죠? 그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 그것을 뭐라 한다? 써, 거기다가 표시 X. 표시가 없어도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있네, 죄송해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말 수 있다? 착오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죠? 착오이다 이 말이죠. 착오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착오이다 이 말이죠.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3번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보증을 했는데요. 줄고요.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 이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 X라고 써야 되겠죠?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는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취소할 수 없다. 자, 4번은요.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줄고요. 해제한 후 첫 번째 끝에 줄궜어요. 해제한 후. 그 다음에 매수인은 그 다음에 줄고요. 착오를 이유로 거기만 줄고 맨 끝에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자유분방이 아무렇게나 줄고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해제한 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나왔죠? 자, 5번은요. 매매계약 당사자 모두 동일하며 모두
매매 목적물의 X토지 줄고 X토지 써요. 거기다가 계약, 성립이죠. 모두 X토지에 대해서 계약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지번에 차고 동그라미 차고 동그라미 했어요. 거기다 써요. 취소 X. 우리가 X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를 했죠. 합의를 했는데 지금요 계약서에 목적물을 줄고 Y토지를 표시 그것은 무효예요. 무효. 이것을 오표시 무효 원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Y토지에 대해서는 계약 자체가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성립을 하지 않았으니까 맨 끝에요. 취소할 수가 없는 것.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없다. 취소할 수가 없어. 봐봐. 우리가 착오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오냐? 먼저 봐봐. 무슨 요건이 있고 성립했느냐 안 했느냐. 성립하고 나면 그 다음에 효력 요건 속에 뭐가 있어? 착오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착오라는 말을 쓰려면 일단 법률행위가 뭐를 해야 돼? 성립을 해야 돼. 성립. 그런데 지금 Y토지에 대한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계약 자체가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착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오표시 무해의 원칙에서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요. 13번은요. 매도인이 목적물의 시가 동그라미 시가.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시가. 여기요. 아까 우리 시가 뭐다? 시가는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더 이상 볼 필요 없어. 시가. 그래서 딱 끊어. 맨 끝에 취소할 수 없다. 맨 끝에 취소할 수 없다. 왜? 착오가 아니니까. 2번 판례는 공무원 줄고요. 공무원 상대방이에요. 법령 오해에 기인한 잘못된 공문에 따라 거기 줄고 잘못된 공문에 따라 유발된 동계착오죠. 그래서 상대방 공무원이요. 잘못 전달했죠. 유발된 동계착오.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요. 유발된 동계착오의 경우는 동기가 표시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발된 동계착오의 경우 법률상 증여 없는 토지를 토지 소유자가 국가에 증여를 했죠. 증여. 그러면 착오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동계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유발이 됐다. 지금 3번 뭐예요? 수문 불합의 주고 불합의 봐봐. 합의가 없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착오의 문제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착오는 언제 발생한다? 성립을 한 다음에 발생한다.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여지가 전혀 없죠. 그 다음에 4번 법률에 관한 착오. 착오는 두 가지다. 첫 번째 뭐다? 동기의 착오이다. 두 번째는 뭐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는 법률에 관한 착오의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OX, X 4번이 틀렸죠. 그래서 법률의 착오는 두 가지라고 그랬죠. 대부분이 무슨 착오다? 동기의 착오이다. 이러면 동기의 착오는 뭐예요?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여기요. 양도소득세. 너무 길게, 그 말 되게 길죠.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양도소득세. 착오이다 아니다. 착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맨 끝에 취소할 수 있다. 더 이상 인생 볼 필요 뭐 있어요. 그렇죠? 인생 한 방인데요. 양도소득세 취소할 수 있다. 왜요? 뭐니까? 착오니까. 알겠죠?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답 몇 번이죠? 4번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